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상당히 괜찮았다. 일단 세슈코가 경기를 이끄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고 에너지 레벨이 전반적으로 90분 내내 잘 이어지던 것은 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물론 세슈코가 골을 최종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후반전에는 덴마크를 상대로 기동성과 체력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긍정적. 세르비아에 비해서 엔트리의 나이대가 젊은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세르비아가 몰아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 자체가 상당히 둔탁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전방 압박의 공격이 끊기는 모습도 보였고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파이널 패스도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 일단 세르비아가 수비면에서는 공격에 비해서 아쉽다는 평가이고 코스티치도 부상 소식이 있다. 이래저래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1차전에서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던 셈이다. 슬로베니아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일단 90분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젊은 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 세르비아도 상당히 나이대가 높은 엔트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세르비아의 전력 대비 전개도 상당히 둔탁한 편이었기 때문에 생각외로 경기 진행이나 공격이 마음대로 풀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덴마크 대 잉글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잉글랜드와 세르비아라는 강호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슬로베니아와 비긴 것이 상당히 아쉽다. 에릭센의 클래스가 여전히 킥에서 살아있는 모습이었지만 공격진들이 이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결정력이 매우 아쉬웠던 모습. 특히 덴마크의 노쇠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덴마크가 후반전에는 슬로베니아에게 슬슬 밀리는 모습이기도 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잉글랜드의 공격진을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잉글랜드도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사카와 케인이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는 등 경기력과 결정력에서의 힘이 부족했던 것. 그나마 벨링엄이 박스 침투로 헤더로 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전술을 택했음에도 정작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 세르비아의 파이널 패스가 거의 통하지 않았기에 다행이었지 잉글랜드도 경기력이 썩 명확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잉글랜드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이슬란드전 이후로 공격진들의 힘이 떨어지는 모습. 따라서 덴마크를 상대로도 신승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행인 점은 공격진의 나이대가 젊은 편이고 덴마크가 에너지 레벨에서 후반전에는 슬슬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금일 세 번째 경기 스페인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단 경기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모라타 마이너스 야말 같은 선수들이 골로 응답을 해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 크로아티아에게 꽤 높은 실점 기대 수치를 기록한 것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는 수비 모드로 들어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도 PK를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흠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1차전 경기력은 좋았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여전히 이탈리아의 경기력은 불안하다. 알바니아를 잡아냈지만 1대1 상황에서의 결정력 부족 및 상대에게 1대1 찬스를 거꾸로 내준 모습을 보여주기도. 일단 팀적으로 300과 400을 혼용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공격수들이 전반적으로 애국자 모드의 선수는 많지 않다. 지난 매치에서도 스카마카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막히는 슛으로 찬스를 무산시키는 것이 그 예. 스페인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이탈리아의 경기력이 아직은 신뢰를 해주기는 어려울 듯하다. 스페인이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도 골로 응답하는 능력이 매우 좋아진 점도 포인트. 오히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 상대로도 스로인 미스로 골을 허용하거나 1대1 찬스도 내주는 등 수비에서도 안정세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슬로바키아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 물론 전력상 다득점을 노리고 나온 것은 아니었으나 전방 압박의 강도는 벨기에도 상당히 쩔쩔매는 모습. 물론 슬로바키아도 상대 공격수의 난조가 심했던 점,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은 순간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반적으로 운이 따라준 매치를 치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멘탈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루닌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골을 먼저 허용한 뒤에는 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모습. 특히 우크라이나가 주도를 할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슬로바키아가 압박과 수비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조급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도 결국 무득점에 그치는 등 생각보다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무승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일단 슬로바키아도 상당히 전방 압박을 무기로 벨기에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물론 상대 공격수의 난조가 있었던 점과 전반적으로 집중력을 일정하게 이어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그나마 우크라이나도 조급함을 느끼면 전력에 비해서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